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사퇴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친박 핵심 정치인 최경환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검찰발 사정 한파가 불어닥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네. 전병헌 정무수석 얘기부터 해보죠. 여전히 뇌물수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본인은 부인을 하면서 결국 사퇴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목은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 속에서 법적인 문제는 가지겠습니다만은 이제 전병헌 전 수석이라 해야 되겠죠. 두 가지 측면에서 사의를 한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현직 정무수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검찰 수사를 받는다. 이론이 네. 용납하지 않겠죠.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검찰 수사를 받을 것 같아요. 정무수석직을 갖고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대목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정치권의 사정 정국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가 앞장을 서서 국민적인 신뢰를 얻어야 될 텐데 청와대 핵심 인사가 논란의 중심이 돼버리면 사정 정국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도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법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사의를 표명하시 옳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네, 관련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물론입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이 불명예 퇴진을 했다는 것은 청와대 분명히 부담이 될 것이고 큰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비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있었던 비리가 아니고요. 2015년 7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전 정부 때 있었던 비리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비리랑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적폐청산에는 어느 정도의 여론의 반응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사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전병헌 전 수석의 그 참모진들의 비리 문제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대목이고 이런 대목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발탁을 할 때부터 미리 검증을 해서 논란이 되면 그때부터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설사 법정에서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용납하지 않을 문제라고 얘기하면은 인사팀에서 먼저 검증을 했어야 될 텐데 그걸 못한 겁니다. 인사 문제가 검증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정무수석실이 이제 공석이 될 경우에는 네. 다음에 또 누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사정정국이 본격화가 되고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야권의 협조를 구해야 할 그 시점에 청와대에 정무수석이 공석이 돼버렸어요. 당분간 대행체를 가졌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다소 문재인 정부의 부담이 되겠습니다만은 좀 더 크게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을 더 본격화하기 위해서라도 전병헌 전 수석이 자진해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와의 창구 역할을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공석이 됐습니다. 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데 국정 운영의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병헌 전 수석의 범죄가 막 설사 연루됐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이후에서 정무수석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2015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이런 건 있는 거죠. 청와대 앞서 말씀드린 인사검증 문제를 넘어서서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벌써 두 번째거든요. 수석이 사퇴한 네. 것을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문재인 정부도 이전 정부와 똑같은 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 여론 때문에 상당 부분 국정 운영이라든지 혁신의 동력은 지금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 대목은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이고 아마 만약에 앞으로 야권으로서 계속 사정정국이 본격화가 될 경우에는 야당의 반발도 불러오는 것이죠. 그쪽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럼 우리는 왜 과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등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새로운 인사를 임명할 때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삼고초라다가 또다시 문제가 있는 인사를 발탁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앞으로 국정 운영에 상당히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누적된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일찍 좀 털고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 돈 1억 원이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본인은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언과 증거가 상당히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의혹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대목은 1억 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국민의 혈세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국가정보원에 돈을 준 겁니다. 그것도 영수증 처리 없이 특수활동비를 쓰시라. 대북 활동 그런 거 많지 않겠습니까? 그 돈이 청와대를 건너간 것도 분노할 일이죠. 그렇죠. 청와대에도 특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게 그거 외에 별도로 45億간 것도 분노할 일인데 그 돈이 국회의원 개인에게 실세들에게 돈이 용돈처럼 지급됐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대목이죠. 최경환 의원은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와 있는 보도를 보면 상당 부분 증빙 자료도 있고 앞서
기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이현수 당시 기조실장의 정원도 나왔고요. 이 정도 이병기 국정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 국정원장. 이 정도 된다고 얘기하면은 검찰은 상당 부분 관련된 정황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오늘 아침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네.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경환 의원이 법정에서 어떻게 진실이 가려질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사실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 정치권에 대한 본격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른바 친박 청산과 맞물려 있는 측면에서도 상당 부분 지금의 체제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여야를 넘어서서 정치권이 긴장하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론도 상당히 안 좋겠죠. 네. 그런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최경환 의원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 5명에게 전달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국정원장은 근거가 없는 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정황들이 더 드러날 경우에 정치권에 큰 파장이 그 예상된다고 볼 수 대목입니다. 있겠죠. 지금 국가정보원 쪽에서는 우리가 말한 것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네. 관련된 증거 없다 얘기하고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5명 이름도 나오고 그럽니다. 물론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문제가 국가정보원에서 이런 뭐 국회에서는 그 정보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보위원회를 관리하는 국정원 이 간부들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이것들 용돈처럼 돈을 준 것이 드러났고 이것이 여야 의원들에게 돈이 지급됐다고 하면은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돈은요 안보 비용입니다. 안보 비용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안보 비용이 그동안에 취시하면서 용돈처럼 쓰였다고 얘기하면은 국정원의 도덕성도 문제입니다. 그 돈을 받은 정치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아마 이거 실형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적으로는 너무도 민감한 문제이고 또 정치인과 국정원의 도덕성에도 치명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긴장감을 갖고 지금 사태를 아마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경환 의원 그리고 또 관련된 5명의 의원뿐만이 아니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있어요. 원유철, 이우연 의원의 경우도 말이죠. 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검찰발 사정 한파가 몰아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정부는 지난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들이 만들어냈던 함성이 뭐냐면은 좀 시대를 바꿔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적폐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적폐인지도 아닌지 모르던 그런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새 정부가 들어섰을 만큼 새 정부에서는 좀 더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자라고 하는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나 검찰의 모든 우리 공공기관들이 다 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 과거에 있었던 비리 문제, 그러니까 정권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올 때 요야무야됐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상식적인 상식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는 더 단호하게 처분해야 할 문제인 거죠. 이번에 전병헌 수석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검찰이 어느 정도 지금 정의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야 의원들에게 관련돼 있는 정치 자금이라든지 또는 선거법이라든지 또는 국정원 돈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 있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그런 시대에 또는 그런 국민들에게 화답을 해야 할 순서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승부를 걸어야 할 핵심적인 국정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찰의 수사가 물론입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